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한 바나나 농장입니다. 줄기와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바나나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파나마병입니다. Punggos dito nga ni kaon na sa iyahang katong gamot niya gisupsop pugnan niya katong mga kaonon sa gamot paingon dito mo nang maggilo ang dahon. 죽어가는 바나나 종자의 이름은 카벤디시입니다. 인간의 입맛과 상업적인 목적에 맞게 개량된 종자로서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카벤디시는 파나마병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멸종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필리핀의 오래된 토종 바나나 칼다바입니다. 파나마병을 이겨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서나 바나나를 포함한 여러 농작물의 다양한 토종들은 개량종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FAO 통계를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한 75% 정도가 사라졌죠. 한국만 해도 현재는 아마 95% 이상이 사라졌을 것으로 봅니다. 세계 종자 시장이 거의 획일화돼 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종 다양성까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피해는 우리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토종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끈질기게 적응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하나 고유한 특성과 맛과 문화를 간직한 개성적인 존재들이죠. 비록 현대 농업의 물결에 밀려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토종은 미래 식량 문제를 걱정하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지켜야 될 최후의 씨앗입니다. 탑정 마을의 산과 들에는 온통 봄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시는 이정순 할머니는 이웃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밭을 갈고 계신데요. 힘에 부칠 텐데도 쟁기를 직접 끄시는 것을 보니 당신의 농사에 대한 애착이 무척 큰가 봅니다. 할머니께서 뿌리시는 것은 콩 중에서도 토종 콩의 씨앗입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기르고 만들어서 먹던 콩나물과 두부, 된장의 재료인 보악다리, 그리고 설이 내릴 때 수확한다고 하는 서리태를 올해도 어김없이 심고 계십니다. 요즘 흔히 하는 것처럼 개량 종자를 사서 쓰지 않고 씨앗을 계속 받아서 쓰시는데요. 시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씨앗을 60년 넘게 지켜오고 계십니다. 시골 어르신들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토종 지킴이인 셈이지요. 어릴 때부터 클 때부터 토네크거든요. 토네크가 했던 거고. 그러니까 시집오니 아니 그 농사 그 하니까네 그만 내두고 해지더라. 시아버지 죽어도 비고 죽어라 이 가던데 내가 금년적으로 마지막 때도 한다 이거 이래가 계속 하니까 보리 저것도 낙한 한 평당 있고 이 보악다리 콩칸 깨카도 검은 콩칸 이거는 낙한 같이 늙어 죽듯이 싶어요. 계속 같이 하니다. 씨앗들은 포근한 대지 속에서 물과 바람과 햇볕의 세례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생명을 키워나갑니다.
토종이란 것은 특정 지역에서 원래부터 자라왔거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뒤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생태 환경에 적응된 종자를 말합니다. 토종은 해마다 씨앗을 받아서 다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계량종은 토종을 비롯한 기본 품종을 소재로 해서 만듭니다. 수확량이나 병 저항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성질을 가진 종자들끼리 교배를 시키거나 유전자 조합을 하는 것이 계량종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계량종은 대부분 씨앗을 받아서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콩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가 원산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약 3,000년 전부터 콩을 길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토종 콩은 종류가 참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종류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종을 버리는 사이에 선진국들은 우리의 우수한 토종 종자를 수집해 갔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인데요. 이곳 국립유전자원 보존센터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콩 씨앗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로부터 수집한 약 8,900종, 47만 점의 생물종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콩과 녹두, 팥, 유채와 같은 한국 종자 167종 6천여 점도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5천 점의 콩 종자를 수집해 갔고 현재도 수천 종을 보관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Soybean collection began for this country in 1929 when two scientists from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raveled to Asia on a collecting trip. They traveled to China, Japan, and Korea on this journey. They traveled between February and October 1929 and made over 9,000 collections during that time. Currently now in our collection of soybean germplasm, we have over 3,000 samples from Korea. And collection is ongoing. Samples are collected by scientists. They're collected by researchers who travel through the country. Samples are also donated by people living in the country. And occasionally samples are purchased at markets or from farmers. 미국은 수집해간 콩 종자를 이용해서 다수의 우량 품종을 육성한 뒤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콩 수출량과 보유한 콩 종자 수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의 사정은 어떨까요? 식생활에서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높습니다. 1인당 연간 콩 소비량은 8kg 정도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콩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현재 위상은 미국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콩의 자급률은 겨우 8%대에 지나지 않고 연간 150만 톤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토종이 중요한 이유들을 살펴볼까요? 이곳 국립식량과학원은 벼의 품종을 개량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일,
그러니까 벼의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수확량이 많은 신품종들을 개발해서 식량 자급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요즘은 시대에 맞춰서 기능성 품종들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종에 있어서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이 바로 토종입니다. 저희들이 육종을 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토종 종자, 즉 유전 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에도 잎사귀 잘 익을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 품종이나 새로운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견딜 수 있는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토종 종자가 있다면 이 종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계량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식물 다양성이 급속도로 떨어져 왔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식량 자원이 될 다양한 토종을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됐습니다. 다양한 종자들이 가진 각각의 유전 인자는 오랜 진화의 결과물로서 한번 소멸되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이 종자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토종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에 대한 권리를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1985년부터 미국이 식물 특허권을 인정한 뒤로 그것이 국제적인 추세가 됐고 2012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성질이 독특한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등록하면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 있는 종자 회사라든지 아니면 육종가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심어왔던 토종 종자나 그거와 유사한 종자를 개발했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이제 그거 종자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가 우리에게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종자를 심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그 종자를 계속 자가 채종을 해서 심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불안감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계량종 중심의 종자 시장은 이미 주도권을 선진국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추와 무, 배추 이런 채소 종자의 50%는 이미 그 소유권이 다국적 종자 기업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외국 회사에 지급해야 될 로열티는 앞으로 10년간 8천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밭 한켠에서는 토종 보리가 황금빛 자태를 뽐냅니다. 할머니는 보리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토종 팥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7월) 할머니의 콩밭입니다. 싱싱한 줄기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생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이때쯤 해서 할머니를 성가시게 하는 것은 바로 잡초입니다. 할머니는 잡초를 뽑느라 분주하게 손길을 올리고 계십니다. 곡성의 오지 마을에 터를 잡은 젊은 여성 농부 변현단 씨. 지금 보리밭 고랑에 서리태 씨앗을 심고 있는데요. 그녀의 토종 사랑은 유별납니다.
그녀는 현재 곡성 지역의 토종작물 약 100가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변현단 씨의 토종 재배는 철저하게 자연농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인분에 왕겨와 풀을 섞어서 만든 퇴비를 쓸 뿐 비닐과 농약, 화학 비료는 일체 쓰지 않습니다. (8월) 초 변현단 씨의 콩밭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정순 할머니와는 반대로 그녀는 작물과 잡초의 공생을 도모하는 농법을 씁니다. 풀뿌리는 흙 속에 통풍을 시켜서 유기물이 발효되게 함으로써 흙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또 잡초는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대비를 해주고 홍수가 났을 때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잡초는 농작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변현단 씨의 밭 주위에는 까마중이라는 잡초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해충에 속하는 28점박이 무당벌레는 까마중의 잎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까마중의 희생 덕분에 밭 안에 있는 농작물은 28점박이 무당벌레의 공격을 받지 않고 싱싱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태적 수탈을 적게 하고 지속 가능한 농사를 위해서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닐이 되던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손이나 도구로 풀매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잡초와의 동거가 됩니다. 이 잡초와의 동거는 단위 수확량은 떨어지긴 하지만 총 비용 면에서 놓고 보면은 엄청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투입 비용들이 적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익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생태적 수탈을 적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현단 씨 농사의 또 다른 특징은 혼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물 간의 상호 보완 작용 때문에 얻는 이점이 많습니다. 가령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추밭에 들깨나 차조기를 같이 심으면 그것이 내뿜는 강한 향 때문에 담배나방 애벌레가 고추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담배나방 애벌레는 고추 열매를 갉아먹어서 망가뜨리고 토마토와 가지, 호박에도 피해를 끼치는 해충입니다. 혼작을 하면 미생물이 다양해져서 땅이 비옥해지는 효과도 있답니다. 이런 지혜는 모두 우리의 오랜 전통 농사법에서 나온 것이죠. 단일 경작을 하게 되면 그 흙 속의 미생물의 다양성들이 떨어짐으로써 그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농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농약을 또 사용하게 되면은 주변 환경이 이제 악화되는 거지요. 하지만 혼작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땅과 작물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바이러스 같은 특정한 작물을 공격하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인간 식량에 대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8월 한여름에도 이정순 할머니의 손길은 쉬지를 않습니다. 봄에 심었던 참깨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다시 메밀을 심습니다. 이 씨앗 역시 시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토종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할머니의 콩밭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회방꾼이 있습니다. 바로 노린재라는 해충입니다. 이 녀석들은 여물어가는 콩꼬투리 속에 침을 박아 그 즙을 빨아먹어서 쭉정이로 만들어버립니다. 할머니는 노린재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약을 뿌립니다. 꽃피가 이제 지고 여름 아침 다리에 맺을 때 한번 쳐줘야 돼. 쳐주면 노란지 따므라 바깥 흙각이 많이 반도 못 먹어요. 그래 한번 요때 한번 딱 쳐주면 그거 피하고 벌기대 묻고 노란지 된 뜯고 그 알이 충실하다. 청주 신촌동에는 유기농업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홍진희 씨는 20년 넘게 유기농업을 고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생활협동조합에 농산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토종에 대한 고집도 대단합니다. 고추와 오이, 파를 재배해서 조합에 공급하는 한편으로 직접 먹기 위해서 콩과 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토종 작물을 기릅니다. 오랫동안 농약과 화학 비료를 멀리하다 보니까 그의 밭은 청정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천적이 살아나고 그것이 해충을 물리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6월부터 7월에) 걸쳐 고추에는 진딧물이 꼬입니다. 진딧물은 고추잎에 진액을 빨아먹어서 성장을 방해하고 병균도 옮기는 고질적인 해충인데요. 이것들을 물리치는 천적이 바로 무당벌레입니다. 무당벌레는 애벌레 때부터 성충이 될 때까지 진딧물을 잡아먹는데 홍진희 씨의 고추밭에서는 그런 장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콩을 마구 해치는 노린재. 이 녀석들의 천적은 바로 사마귀입니다. 홍진희 씨의 콩밭에서는 사마귀가 노린재를 잡아먹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 천적으로 하여금 해충을 물리치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오랜 전통 농사법이었습니다. 토종 씨앗들은 여러 가지 병충해를 이겨내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진 유병태 씨의 사례를 통해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유기농 고추를 생산해서 생활협동조합에 공급해온 베테랑 농부입니다. 유 씨는 3년 전에 가까운 영양의 명물 토종고추인 수비초 씨앗을 지인으로부터 얻어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품종들처럼 수비초 역시 병을 많이 타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유병태 씨는 그동안의 재배 경험으로 수비초가 계량종 고추보다 병충해에 더 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병은 그 바이러스는 일반 고추에 비해서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 탄저병은 좀 확실히 강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밭에다가 심었는데도 다른 품종은 전체가 병이 다 왔는데도 수비초는 좀 일부만 약간 오는 정도. 다른 일반 병에도 좀 강한 내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거는 대부분 저는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뒀는데도 병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병충해에 골고루 강한 토종의 특징을 두고 수평 저항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토종이 그렇게 강인한 이유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계량종 고추의 재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과 가까운 포항 죽장면의 한 고추밭입니다. 탄저병이 번져서 한 해 고추 농사를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을 뭐 반이라도 해주시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 반 자체가 아니고 아예 포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설전부터 씨앗을 해가지고 촉을 채워서 하는 건데 한 몇 달 했습니까? 몇 달을 그래 이 공들여서 했는데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요. 계량종은 소수의 특정 병충해에만 강하고 여러 가지 병충해에 골고루 강한 특성은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런 점을 수직 저항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의 계량종은 기존의 재배 방식에서 문제가 된 특정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는 작물 중심으로 개발되어져 왔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의 발생이나 재배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병해충의 변종의 공격에 대해서는 쉽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토종의 가치에 주목하고 그것이 가진 기능성 성분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토종 열무와 계량종 열무의 성분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교의 소재가 된 것은 장흥지방의 토종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계량종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똑같은 조건으로 2가지 열무를 재배했습니다. 두 가지 열무를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고 성분을 추출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토종 열무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을 계량종 열무보다 훨씬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설포라판은 유방암이나 대장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이 토종무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향후 신약물질이나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기능성 성분이 많이 함유된 토종을 품종으로 등록해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고 기능성 성분을 산업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토종 작물은 약성을 비롯한 우수 성분을 계량종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종을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늦은 9월의 어느 날, 이정순 할머니께서 연기를 뒤집어쓰며 불을 피우시는데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네, 두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자신의 손으로 기른 토종 콩 보악다리가 바로 그 재료랍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두부와 무채를 섞어서 초고추장으로 무치고 보글보글 두부찌개도 끓입니다. 오랜만에 만든 두부라서 작은 아들 내외와 딸 사위까지 불러서 맛을 보입니다. 두부는 많이 먹으면 살아 되는데.
콩나물, 두부, 매주, 된장이죠. 된장 이런 것들을 재래종 콩을 재배해 갖고 그렇게 먹습니다. 재래종 콩이 요즘 계량종 콩하고는 맛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구수하고 깊은 맛이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재래종 콩으로 이런 걸 해 먹다 보니까 지금은 계량종 콩으로 한 거는 된장하고 이런 것들은 집에서는 거의 못 먹습니다. 토종은 이렇게 고유의 맛과 음식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일랜드는 12세기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식량을 수탈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난한 민중들이 유일하게 기댈 식량 자원은 바로 감자였고, 그래서 거의 전 지역에 수확성이 좋은 럼퍼라는 하나의 종자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1845년부터 입마른 병이 번져서 순식간에 감자 농사는 초토화되었고, 그 때문에 혹독한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애완동물과 풀, 심지어는 인육을 먹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 사태로 약 1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것은 종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일종을 대규모로 재배할 때 어떤 재앙이 찾아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규모 단작으로 인한 재앙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은 상업적인 바나나 생산의 중심지로서 대규모 농장이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기르는 바나나 종은 카벤디시입니다. 카벤디시는 세계적으로 상업적인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량종입니다. 최근 들어 필리핀의 카벤디시 농장에는 파나마병이 번져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나마병은 1903년 파나마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 줄기가 썩고 바나나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습니다. 파나마병은 농장 내 다른 개체는 물론이고 이웃 농장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 쉽게 번져나갑니다. 바나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병이지요. Indication of fusarium. Unya na igamay ni dako ang kadtong gamot sa ubos mao to'y pugngan sa bakterya nga masupsupon niya tong duga mao ning mahitabo nga ingon aning itsurang saging. Mga diha pod makposte, diha pod mudako ang imong gasto kay ang imong sagingan wa na yun kay pulos kay ngano magsige naman siya katay, magsige katay niya, dili mo siya mapugngan, dili nimo siya ma-early detect, sigurado ang imong farm damage. 콤포스텔라 밸리는 카벤디시 생산의 또 다른 중심지인데요. 파나마병에 감염된 바나나를 태워 없애느라 연기가 자욱합니다. Yellowing of the leaves and then drying. 감염됐다고 판단되는 개체는 일단 통째로 잘라냅니다. 줄기와 잎을 잘게 썰어서 모으고 그 위에 많은 양의 결을 끼얹습니다. 이것을 함께 태움으로써 줄기와 잎 그리고 땅속에 침투한 곰팡이균을 죽여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파나마병을 완벽하게 퇴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치유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ctually, in the Philippines, this is spreading, especially in our place here in Compostela Valley. We can also find it somewhere. I would say that it is increasing and it is threatening the industry. 파나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푸사륨 속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물이나 흙을 통해서 바나나의 땅속 줄기에 침투하는데 파나마병에 감염된 땅에서는 20년 정도 바나나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If TR4 moves to some of those areas, that's going to change things fairly dramatically. Cavendish production as it occurs right now, where you plant a crop and then have it ratooned over several years, is not going to be possible because this disease kills plants fairly quickly. 바나나는 기원전 5000년경 말레이 반도 혹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서 다양한 토착종들이 생겨나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미국계 기업들이 인간의 입맛에 맞고 모양이 좋으며 저장과 수송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서 대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이 싹 텄습니다. 원래 바나나는 씨로 번식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씨가 없어서 먹기가 쉽고 맛이 좋은 바나나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식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바나나는 크게 봐서 땅 속의 알줄기와 땅 위의 헛줄기로 구성되는데 한 그루의 바나나에서는 알줄기로부터 10개 정도의 흡근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흡근이 자라면 독립된 한 그루의 바나나가 됩니다. 흡근을 알줄기와 함께 떼어내서 옮겨 심기만 하면 번식이 됩니다. 일종의 꺾꽂이 방식인데요. 이렇게 번식된 바나나는 유전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개체에 해당됩니다. 이런 개체들을 대량으로 재배할 경우 병이 발생하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돼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로 미셸이라는 바나나 종이 파나마병 때문에 1960년대에 퇴출당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던 종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카벤디시는 그로미셸의 대체물로서 1960년대 중반에 대규모 상업 생산 시스템에 도입됐습니다. 그 뒤로 오늘날까지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대만에서 변종 파나마병이 발생해서 카벤디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중국과 인도, 필리핀, 호주 등지로 마구 번져갔습니다. 앞으로 언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번져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카벤디시가 10수년 내에 멸종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eventually it'll show up here. The question is, when is that going to happen? And that's very unclear. It's been shown before, though, that people are really adept at moving things in their luggage that they shouldn't, and banana suckers are a good example of this. There's a disease now in Hawaii called banana bunchy top, and that was moved by someone from the South Pacific taking a banana sucker in their luggage to Hawaii. Banana bunchy top now is a very serious disease in Hawaii. So the same sort of thing could happen with people moving from areas where tropical race 4 is found to other areas. 이곳은 민다나오의 한 토종 바나나 밭입니다. 농민들은 주로 자가 소비를 위해서 소규모로 토종 바나나를 기릅니다.
이 바나나 종자의 이름은 칼다바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의 토종이죠. 칼다바는 파나마병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No, wala. In 30 years, siguro wala nako siya na matigdan atong mga kuan. Pero sa dihang naka seminars ko, nakasulod ko og seminar na medyo nakita nako na picture nako sa kaniadto pang panahon. Pero sa pagkakaron dinhi karon wala dere. 칼다바는 고구마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삶거나 구워서 혹은 튀겨서 먹는데 필리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주식처럼 사랑받아 왔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백 종의 토종 바나나들이 있습니다. 이 바나나들은 긴 세월 동안 각 지역 사람들의 훌륭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량 생산 종자의 기세에 밀려서 존재감을 잃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제 가치를 존중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종자 보유 수량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6대 강국에 속합니다. 외국 것까지 수집해서 식물 종자는 총 19만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과 독일, 일본으로 유출됐던 토종 4,400점 정도를 최근에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종은 3,000여 종, 4만 7천 점에 이릅니다. 씨앗은 저장고에서 10년 내지 100년 동안 보존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씩 꺼내서 들판에서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싹을 틔울 수 있는지 시험하고 수확한 다음에 저장고에 있는 오래된 씨앗과 교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하려면 들판에서 계속 키워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종자를 종자은행에 보존하는 것은 종자를 잠재워 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지구 환경은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하고 있는 지구 환경에 적응된 그런 종자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민의 손에 의해서 계속 재배되고 또 선발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데스 산악 지역은 감자의 원산지입니다. 이곳에서는 3,500가지가 넘는 감자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옛부터 의도적으로 수확기나 특성이 다른 여러 종류의 감자를 재배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가뭄이나 장마,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특정 종류가 피해를 입어도 다른 종류가 살아남아서 식량난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발 3,500m가 넘는 파루파루 마을에서는 280가지의 감자를 재배합니다. 집집마다 30가지에서 50가지씩의 감자를 기르고 있는데 모두 잉카 제국 시절부터 전해져 오는 토종들입니다. Y la cantidad de papas que un poco causaron menos virus, solo acá la lluvia, un poco de helada nada más, un poco de producción le cambia a la papa, es un poco de producción nada más, pero ahí son fuertes las papas, que acá papas nativas son fuertes,
desde siempre, y de ancestral de nuestros abuelos, que mantienen las variedades de papas que trabajamos y que es fuerte también, y si nos mantienen más, estamos produciendo más. 이곳 사람들에게는 감자가 주식입니다. 수확한 것 중에서 씨감자를 추려낸 뒤 저장하면서 1년 내내 꺼내 먹습니다. 감자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요리도 다채롭게 발전해 왔습니다. 감자를 다루고 요리하는 것은 잉카 여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이곳에서 감자는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Nuqayku kay papallank'ayniku nuqayku allinpuni kay papaqa nuqayku mikhuyayku y desde machulaykumanta hasta inkakunaq tiempumantapunin inkakuna ahnata saqawaranku chay nuqayku sigishallayku papayku hatmantayku mijuranku kaqllatapuni nuqayku mikhushallayku alimento kallpaykupaq fuerzaykupaq nuqayku llank'ayku campopi papata habas llapan llank'ayku kallpawan ruwayku chay sustenintata ruwawan chayrayku nuqayku ancha importantepuni naturaltaq kay papayku chayraykuman variedadkuna ashka y diferentes variedades kan chaykuna sabor huk sabor sapanga variedad mana iguallla chay papakuna chayrayku nuqaykupaq allinpuni kay papa llank'ayniykuq chayrayku nuqayku papataqa mantenishayku. 페루 정부는 2004년에 파루파루를 포함한 6개 마을을 감자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수많은 토종 감자들을 현장 재배 방식으로 보존하고 감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인데요. 주민들은 현재 600여 종의 감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제감자연구소는 페루 정부의 감자 보존 사업에 협력해 왔습니다. 야생 감자와 토종 감자의 종자를 수집해서 보관하면서 변형이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종자를 다시 보급했습니다. 또 재배 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에게 과학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재배 현장에서 사라졌던 수백 종의 감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At the International Potato Center, our goal is to store the diversity that is in the potato and to store it for a minimum of 100 years so that it can be used not only today but for future generations. One goal is that we share the germplasm with whoever in the world may be able to use it. 토종을 보존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유기농업연구회는 1971년에 농민과 소비자,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단체입니다.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확산시키는 것이 그 목표인데요. 현재 250개 단체와 2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 단체의 종묘부에서는 1982년부터 유기농업에 적합한 토종을 발굴해서 보급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량 종자를 선발해서 목록으로 만들고 씨앗을 냉동 보존하면서 원하는 회원들에게 나눠줍니다. ご承知のように有機農業は化学合成農薬も化学肥料も使わない、昔ながらの農業な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農薬や化学肥料がない時代に、作られてきていたそういう在来種というのはですね、今有機農業をやる場合に、有機農業を作りやすいそういう品種だ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それから昔ながらの懐かしい味であるとか、昔ながらのそれぞれの地域にあった食文化、食べ方ですね、そういうものとも一体となっておりますから、そういうものを伝統的なものをこ
これからも守り続けて、伝えていこうという、そういうことで使っているんですね。하야시 시게노리 씨는 유기농업연구회의 창설 회원입니다. 1981년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했는데 개량 종자가 아닌 전통 종자가 유기농업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꾸준히 토종을 길러왔습니다. 현재 기르고 있는 것은 모두 60가지나 됩니다. 씨앗을 받아내는 일에는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만의 소중한 씨앗을 만들어 나간다는 즐거움이 따릅니다. 거기에다 사서 쓸 때보다 비용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이점도 있습니다. 채종한 씨앗들은 냉동 창고에 보관해서 이듬해 농사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도 나눠줄 예정입니다.今非常にF1 っていうのはもうなんていうか、例えばトマトでいうと甘いだけみたいな感じになってますので、例えばうちの言うとトマトでただ甘いだけではなくて酸味があったりとか、それからちょっと硬かったりとかって、そのいろんな個性があるんですよね。だからその辺がやっぱり在来種に持ってる一つだと思いますけど、あともう一つはやっぱり自分がこう種を取ってるうちにですね、やっぱり例えば病気に強いものを代々こう取っていくと、だんだん病気の強い品種になってきますし、本来そういう種を取るっていうのはこうなんて言いますかね、美味しいとか、それから例えば色がいいとかですね、そういういろんな個性でこう種を取り続けていくと、やっぱり自分なりのこう品種ができるって言いますかね、それがやっぱり種取りの一番こう面白さっていうか楽しさだと思うんですよね。해마다 3월이 되면 유기농업연구회는 종묘 교환회를 엽니다. 전국의 농민회원들이 참여해서 씨앗을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눠지는 종자의 수는 300가지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각자가 가져온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나눠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나눔의 장은 역사도 깊어서 벌써 31년이나 됐습니다. 最初に参加したのはまだ農業を始める前で、その時に種苗交換会に参加して、それで種をこうもらって、それで僕も農業を始めて栽培した種類もあるんです。その頃からもう10年ぐらいずっと種取りをしてるオクラなんかはそうなんですけど、それでまたこうやって5回参加するごとにいろんな品種をこうもらったりとかして、で自分の農園に植えて育っていく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い楽しいことですね。안완식 박사는 한국 토종 보존 운동의 대부입니다. 2008년부터는 인터넷 카페인 씨드림을 만들어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토종 씨앗과 그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모임인데, 회원들은 농민들과 도시농업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그 수는 약 5,000명입니다. 회원들은 공동의 밭을 마련해서 토종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둡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토종 씨앗들을 수집해서 보존해왔고 자료도 축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을 앞두고 씨드림은 씨앗 나눔 모임을 가집니다. 근데 이걸로도 참 만드시는데 맛있다 그래요. 향이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평소에 보기 힘든 씨앗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인지라 모임은 해마다 대성황을 이룹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고유의 토종 종자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나누어주는 이런 문화들이 참 보기가 좋았고요. 매년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 손으로 계속 종자를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겨서 저 혼자 하기가 아까울 정도인 게 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땐 좀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밭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연애처럼 작물들은 튼실한 열매를 맺어주었고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으로 수확합니다. 아들 지금도 버리라 해도 내 하던 거 내가 할 힘 없이만 하지 하는 데까지 한다 이렇게 하고 하거든. 하는데 내라든 금년에도 죽을만 할 거고 내 그지 싸면 하고 그랬다. 평생을 같이 해와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씨앗들.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할머니는 늘 그래왔듯이 보물처럼 소중하게 갈무리합니다. 안완식 박사는 거의 해마다 농촌을 다니면서 토종 종자의 조사와 수집을 합니다. 올해는 완주 지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건 언제 심어요? 이거 봄에. 봄에. 고추 심을 때. 고추 심을 때 그렇게 늦게 심어요? 이게 늦게 심는 것이. 씨앗을 보듬고 갈무리하는 건 섬세한 여성들의 몫인가 봅니다. 주로 연로하신 할머니들께서 씨앗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이거 두 개 쏙만 넣으면 유인 밭에다 거창한 게 심어요. 그런데 해가 다르게 토종 씨앗의 수와 토종을 가꾸시는 어르신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그 토종 수집을 하다 보면은 전보다도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종을 앞으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민간 단체인 토종 시드림에서 한 농가 한 토종 갖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잘 지원해 주시고 또는 이 토종 마을 조성 같은 것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농업은 다수학과 상업성,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둬서 다시 순환시키는 자연의 원리를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중한 자산들이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생명의 종자, 미래 식량의 보루가 될 최후의 씨앗, 토종을 지키고 되살려내야 합니다.